세상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지금이 기회다. 늦으면 끝이다. 뉴스는 붉은 그래프를 띄우고 사람들은 스마트폰 화면을 조급하게 스크롤합니다. 누군가는 오늘의 급등주를 외치고 또 다른 이는 코인 시세를 확인하며 한숨을 쉽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소음의 중심에서 단 한 사람은 의자를 당겨 앉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은 워런 버핏. 세상은 그를 두고 말합니다. 3억 달러를 쥐고 가만히 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는 이 시대가 잊은 단어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해와 기다림. 버핏에게 현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의 자유입니다. 모두가 불안 속에서 서둘러 움직일 때 그는 멈춰서는 법을 압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그가 가만히 있을 때 세상은 그를 비웃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을 쥐고 있다니. 그러나 버핏은 압니다. 돈을 잃지 않는 것 자체가 수익의 시작임을. 무릎 위에 올려둔 손, 조용한 숨결, 결코 흔들리지 않는 눈빛. 그의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공격의 자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기회를 예측하지 않는다. 준비할 뿐이다. 시장은 늘 요동치지만 진짜 부자는 폭풍 속에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현금은 그의 방패가 아니라 산소통입니다. 모두가 공황에 빠질 때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가 오래 기다릴수록 기회는 저절로 다가옵니다. 기회는 빠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버핏은 거래 횟수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 번의 결정이 1000번의 거래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100번의 예스보다 10번의 아니오를 준비합니다. 그 인내는 냉정함이 아니라 확신을 위한 절제입니다. 세상은 속도를 자랑하지만 그는 방향을 생각합니다. 언제 움직일 것인가? 보다 왜 움직여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주식 차트 대신 책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읽습니다. 시장을 예측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에게 투자는 지능의 싸움이 아니라 기질의 싸움입니다. 감정을 이기지 못하면 아무리 똑똑해도 망합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웃습니다. 세상이 광기에 흔들릴 때 그는 그 광기의 가격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버핏의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폭풍이 오기 전의 고요, 그 짧은 정적 속에서 그는 이미 다음 전쟁의 승리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무기는 현금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떠들고 가격은 요동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고요는 세상을 지배합니다. 진짜 부는 소음 속의 정적에서 태어난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현금은 게으르다. 일하지 않으면 녹아내린다. 하지만 버핏의 세계에서 현금은 게으른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움직일 수 있는 힘, 즉 선택의 자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시장에 끌려다닙니다. 주식이 오르면 조급해지고 내리면 공포에 빠집니다. 그래서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오를 때 따라 사고 내릴 때 팔죠. 그러나 버핏은 시장이 아니라 자신의 원칙에 묶여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현금은 나에게 자유를 준다. 나는 시장의 리듬이 아닌 나의 속도로 움직인다. 그에게 3억 달러는 단순한 예비 자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침묵 속의 병력, 언제든 출전할 수 있는 예비군입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휩싸일 때 그는 준비된 탄환을 장전합니다. 그 현금은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라 공격의 무기입니다.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잃습니다. 그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사들입니다. 차이는 단 하나, 준비의 유무입니다. 버핏은 말합니다. 나는 남들이 공포에 떨 때 탐욕스럽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조용해진다. 이 단순한 문장 속에 80년의 철학이 녹아 있습니다. 그는 감정의 파도를 타지 않습니다. 현금을 쥐고 있기에 결정의 속도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는 누가 뭐라 해도 언제나 한 발 물러서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거리감이 바로 이성의 자리입니다. 현금은 단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줍니다. 당장 사지 않아도, 당장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 자유가 있을 때 그는 더 큰 확신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인내는 고통이 아니라 준비의 형태입니다. 버핏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실수는 기다리지 못한 조급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는 투자라는 게임을 장기전으로 봅니다. 빠르게 이기는 사람보다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훈련을 반복합니다. 이 훈련이 그를 가장 느리지만 가장 강한 투자자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투자자가 매일 수익을 확인하고 성과를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버핏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행동하는 이유는 확신인가, 불안인가? 이 질문 하나로 그는 수많은 유혹을 걸러냅니다. 이 단단한 자제력이 바로 자유의 진짜 모양입니다. 현금은 버핏의 손 안에서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 선택, 평정심을 사고 파는 도구입니다. 시장은 매일 변하지만 그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원칙은 단순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지 말라. 기회는 다시 온다. 그러나 신뢰를 잃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그 기다림이 단순한 정지가 아니라 결정적 순간을 위한 연습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앞서가려 할 때 그는 한 걸음 물러나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자신의 리듬을 듣습니다. 현금은 그 리듬을 지키기 위한 악보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그는 자신의 박자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요는 무력함이 아니라 통제된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위기 속에서 가장 빛납니다. 결국 버핏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돈은 자유를 살 때만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대부분의 사람은 숫자를 본다. 그래프가 떨어지면 지금 싸다고 외친다. 그러나 버핏은 묻는다. 싸다는 것은 무엇인가? 가격이 낮다고 가치가 높은 것은 아니다. 시장에는 언제나 이유 없는 공포와 이유 없는 탐욕이 교차한다. 그 속에서 싼 것과 좋은 것은 전혀 다른 단어다. 버핏은 시간의 렌즈로 세상을 본다. 지금이 아니라 언제인가.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든다. 그는 시장의 파도 위에서 서두르지 않는다. 파도가 잦아들어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린다. 그때 비로소 그는 가치의 그림자를 본다. 남들이 숫자에 매달릴 때 그는 맥락을 본다. 가격이 내려가는 이유를 알고 기업의 숨결을 읽는다. 이것이 버핏이 말하는 이해의 투자다. 그에게 기회는 단순한 저점이 아니다. 그것은 명확한 이해와 확신이 만나는 한순간이다. 그 순간이 오면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인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수십 년의 침묵이 빛으로 바뀌는 시간이다. 모두가 움직일 때 기다리고 모두가 멈출 때 움직이는 사람. 그가 바로 워런 버핏이다. 기회는 매일 오지 않는다. 그의 이 짧은 문장은 시장을 넘어 삶의 문법이다. 기회는 예고 없이 온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만이 그것을 알아본다. 그는 그 준비를 현금으로 그리고 인내로 쌓아왔다. 사람들은 그를 느리다고 부른다. 하지만 그 느림이 바로 정확함의 속도다. 버핏은 싸게 사는 것보다 옳게 사는 것을 택한다. 그에게 오름은 숫자가 아니라 이해다. 이 사업을, 이 산업을, 이 사람들을 내가 정말 이해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확신으로 변할 때 그는 마침내 손을 뻗는다. 그것이 단 한 번의 매수라도 그 결정은 수천 번의 관찰 위에 세워진다. 시장은 매일 변하고 가격은 요동치지만 그의 리듬은 변하지 않는다. 그는 하루에 10번의 거래 대신 10년을 기다린 한 번의 결정을 택한다. 그 기다림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확신이 쌓이는 시간이다. 확신이란 남들이 떠드는 소음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능력이다. 그래서 그는 서두르지 않는다. 세상이 급할수록 그는 더 천천히 걷는다. 왜냐하면 진짜 기회는 항상 조용히
두려움의 그림자 뒤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 준비된 사람만이 그것을 잡는다. 그 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준비된 자만이 눈으로 볼 수 있다. 버핏은 말한다. 나는 시장이 미쳤을 때 움직인다. 그 미침이 나에게 가격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투자 철학이 아니다. 그는 세상의 불안정에서 질서의 순간을 찾는다. 혼돈 속에서도 이성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순간이다. 그리고 그 순간을 알아보는 눈은 오랜 시간의 침묵 속에서 자라난다. 버핏의 진짜 무기는 돈이 아니라 시야의 깊이다. 그는 시간의 심연에서 기회를 본다. 그의 느림은 결코 느림이 아니다. 그것은 정확함이 완성되는 속도다. 버핏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본능 두 가지를 경계한다.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손해볼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 감정이 시장의 90%를 움직인다.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는 그 감정의 파도 위에서 흔들리며 스스로의 방향을 잃는다. 버핏은 그 파도 밖에 서 있다. 그는 말한다. 시장은 감정의 거울이다. 그 거울을 보는 대신 나는 나 자신을 본다. 사람들은 이익을 놓칠까 두려워한다. 옆집 사람이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들리면 조급해지고 친구가 코인으로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 그 불안이 행동을 만든다. 그러나 그 행동은 대부분 이해가 아닌 흥분에서 나온다. 흥분은 빠르게 수익을 주지만 더 빠르게 잃게 만든다. 버핏은 그것을 너무 많이 보았다. 그는 자신에게 규칙을 세웠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방향을 볼 때 나는 반대편을 본다. 그 단순한 문장이 그를 전설로 만들었다. 그는 대중이 탐욕에 빠질 때 가장 조용해지고 대중이 공포에 질릴 때 가장 적극적이 된다. 왜냐하면 감정은 시장의 가격을 왜곡시키지만 이성은 그 왜곡을 기회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버핏은 젊은 시절부터 가만히 있는 법을 연습했다. 그에게 인내는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훈련된 습관이다. 시장이 요동칠 때 그는 책을 읽었다. 신문을 보고 기업의 보고서를 분석하며 왜 이 기업이 지금 과대평가되었는가를 스스로 묻는다. 그는 다른 사람의 흥분이 아닌 자신의 계산을 믿는다. 세상은 속도를 찬양한다. 빨리 살아. 늦으면 기회는 사라진다. 하지만 버핏은 웃는다. 진짜 기회는 도망가지 않는다. 그 말은 단순하지만 아무나 실천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뒤처지는 것보다 나만 멈춰 있는 느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두려움이 가장 값비싼 실수의 씨앗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남들이 나보다 빨리 움직이는 것에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이 철학은 투자뿐 아니라 삶 전체에 통한다. 성공의 본질은 타이밍 경쟁이 아니라 방향의 일관성이기 때문이다. 버핏의 탁월함은 IQ가 아니다. 그것은 감정의 면역력이다. 그는 시장의 열기에 노출되어도 감염되지 않는다. 그는 놓칠까봐 두려움을 준비의 시간으로 전환한다. 모두가 서두를 때 그는 잠시 멈추고 묻는다. 나는 지금 확신으로 움직이는가? 아니면 불안으로 도망치는가? 이 질문 하나가 그의 수십 년을 지켜왔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당신이 무언가를 사야 할 이유가 불안이라면 그것은 이미 패배의 시작이다. 돈을 잃는 것은 다시 벌 수 있다. 그러나 확신을 잃는 순간 시장은 당신을 집어삼킨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여유를 남겨둔다. 현금은 단순히 투자 자금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기 위한 심리적 완충 장치다. 그 완충이 있을 때 사람은 조급하지 않다. 조급하지 않을 때 비로소 정확하게 본다. 버핏은 결국 이렇게 가르친다. 투자는 인내의 게임이다. 감정을 통제한 사람이 세상을 통제한다. 그는 그 진리를 매일 실천하며 세상의 소음 속에서 홀로 침묵으로 답한다. 그의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면역이다. 그 면역은 불안의 독을 해독한다. 그것이 바로 버핏의 포모 해독학이다. 위기는 예고 없이 온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당황하고 그 당황은 실수로 이어진다. 그러나 버핏은 다르다. 그에게 위기는 돌발 상황이 아니라 예정된 절차다. 그는 위기마다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 그는 이를 나의 프로토콜, my protocol이라 부른다. 첫 번째 단계는 침묵이다. 세상이 요동칠 때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시장의 소음을 걸러낸다. 공포가 진짜 위험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심리적 공황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다. 그에게 첫 반응은 행동이 아니라 판단의 정리다. 두 번째 단계는 가치의 재확인이다. 가격은 급락해도 가치가 그대로라면 그것은 기회다. 반대로 가격이 높아도 가치가 사라졌다면 그것은 함정이다. 버핏은 시장이 미쳤을 때 더욱 냉정해진다. 그는 숫자보다 문장을 본다. 기업의 재무제표 뒤에 숨어있는 인간의 판단, 경영의 철학, 그리고 위기를 통과할 수 있는 체력을 읽는다. 세 번째 단계는 현금 점검이다. 위기 때 모든 자산이 하락해도 현금만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는 항상 총알을 남겨둔다. 그 총알이 있어야만 시장이 마비될 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말한다. 현금은 나를 지켜주는 방패이자 기회가 왔을 때 쏠 수 있는 유일한 총알이다. 네 번째 단계는 의사결정의 간소화다. 위기일수록 판단은 단순해야 한다. 그는 이 세 가지 질문만 던진다. 내가 이 사업을 이해하는가? 지금 가격이 그 이해보다 낮은가? 3두네, 이 결정 후에도 나는 평온할 수 있는가? 세 가지 모두 예라면 그는 움직인다. 그 외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단계는 침착한 실행이다. 그는 시장의 방향을 맞추려 하지 않는다. 대신 확신이 있는 순간 단 한 번에 깊게 들어간다. 그는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위기 속에서의 속도는 위험을 부른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타이밍보다 타당성이 중요하다. 이 다섯 단계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평생의 철학이 녹아 있다. 위기는 반복되고 감정은 늘 흔들리지만 그는 매번 같은 순서를 지킨다. 이 일관성이 그를 모든 폭풍 속에서 살아남게 했다. 그의 주주총회에서 한 질문이 있었다. 당신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는 미소 지었다. 아니요. 위기는 나를 가장 편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세상이 이성을 잃고 나는 이성을 되찾기 때문이죠. 그의 평정심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다. 그것은 수십 년의 훈련에서 비롯된 시스템이다. 그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공포는 군중의 언어이지만 그는 언제나 준비된 자의 언어를 사용한다. 그 언어의 문법은 단 하나. 위기는 반드시 지나간다. 그러나 기회는 그 순간에만 존재한다. 그가 위기 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미리 감정의 근육을 단련해 두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위기란 시험이 아니라 복습의 시간이다. 그는 그 시간마다 같은 페이지를 펼친다. 침묵, 분석, 현금, 단순한 판단, 그리고 행동. 그 다섯 줄의 루틴이 버핏의 생존 매뉴얼이다. 결국 버핏이 말하는 위기 대응은 복잡하지 않다. 공포에 반응하지 말고 이해를 통해 판단하고 준비된 자원으로 단순하게 실행하라. 그 단순함이야말로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드는 유일한 힘이다. 버핏은 시장을 예측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반복되는 패턴을 관찰한다. 그의 인생은 수십 번의 붕괴와 회복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위기 속에서 그는 한 가지 법칙을 깨달았다. 모든 시장은 결국 세 단계를 거친다. 붕괴, 진입, 그리고 수확. 첫 번째 단계, 붕괴 콜랩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보이는 순간이다. 뉴스는 공포를 전하고 사람들은 계좌를 닫고 현금을 찾는다. 그때 세상은 끝났다고 외친다. 그러나 버핏은 안다. 그 절망의 순간이야말로 새로운 주기의 시작임을. 공포가 최고조에 달할 때 가격은 이미 현실보다 훨씬 밑으로 떨어져 있다. 그는 말한다. 당신이 진짜로 두려워질 때 시장은 이미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 두 번째 단계,
지니 멘트리. 모두가 손을 떼고 있을 때 그는 천천히 움직인다. 그는 싸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한 후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결코 시장의 바닥을 맞추려 하지 않는다. 대신 확신의 바닥을 찾는다. 그 확신이 생긴 순간 그는 망설이지 않는다. 그의 모든 인내는 바로 그 한순간을 위해 존재한다. 남들이 혼란 속에 떠날 때 그는 조용히 들어간다. 그것이 버핏의 방식이다. 세 번째 단계, 수확 harvest. 시간이 지나면 시장은 회복한다. 공포는 사라지고 탐욕이 돌아온다. 사람들은 그제야 뒤늦게 뛰어든다. 그러나 그때 버핏은 이미 떠날 준비를 한다. 그는 말한다. 나는 군중이 박수를 칠 때 조용히 퇴장한다. 그의 목표는 최고점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이익이다. 그는 수확 후 다시 현금으로 돌아가 다음 분괴를 기다린다. 그 순환은 끝이 없다. 분괴, 진입, 수확, 그것이 그의 영원한 리듬이다. 버핏은 이 패턴을 시장의 심장 박동이라 부른다. 그는 그 리듬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리듬 속에서 기회를 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시장의 변동을 피하려 하지만 버핏은 그 변동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그는 상승과 하락을 구분하지 않는다. 모두를 훈련의 반복으로 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수많은 거품의 붕괴. 그때마다 그는 같은 패턴을 목격했다. 공포, 급락, 침묵, 진입, 회복. 그는 이 사이클을 수십 번 반복하며 자신의 철학을 단단히 다져왔다. 그는 말한다. 시장은 항상 변한다. 하지만 인간의 감정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공포와 탐욕을 가장 예측 가능한 지표로 삼는다. 이 지표는 어떤 차트보다 정확하다. 왜냐하면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언제나 심리의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버핏에게 이 패턴은 단순한 투자 모델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리듬이다. 성공과 실패, 두려움과 확신, 모두는 하나의 순환 속에서 반복된다. 그는 그 순환을 거부하지 않는다. 대신 그 안에서 평정심을 유지한다. 이 평정심이 그를 시장 밖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는 젊은 투자자들에게 늘 이렇게 조언한다. 붕괴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 게임의 일부다. 대신 붕괴 속에서 자신을 지킬 방법을 만들어라. 그의 말은 단호하지만 따뜻하다. 그에게 위기는 재앙이 아니라 숙제다. 그 숙제를 잘 푼 사람만이 다음 기회를 맞이할 자격이 있다. 결국 버핏은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주기의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 만약 당신이 공포 속에 있다면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괜찮다. 지금이 바로 시작이다. 버핏은 수익을 속도로 계산하지 않는다. 그에게 수익은 방향과 힘의 결과다.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을 칭찬하지만 그는 조용히 말한다.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 옳게 움직이는 것이 더 빠르다. 그는 투자에서 하나의 물리 법칙을 발견했다. 힘, 질량, 가속도. 그는 질량을 이해의 깊이, 가속도를 확신의 강도로 바꾸어 해석했다. 이해가 얕으면 아무리 빠르게 움직여도 힘은 약하다. 하지만 이해가 깊고 확신이 강하면 단 한 번의 행동이 수백 번의 거래를 이긴다. 이것이 버핏이 말하는 수익의 물리학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차트를 본다. 오르고 내리는 그래프에 감정이 요동친다. 그러나 버핏은 한 해 동안 단 몇 번의 결정을 내린다. 그 결정은 느려 보이지만 그 속도에는 축적된 에너지가 있다. 그는 말한다. 나는 50개의 평범한 결정보다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린다. 그의 철학은 단순하다. 행동의 양이 아니라 확신의 질이 결과를 만든다. 수많은 클릭과 거래는 땀을 흘리게 하지만 이해 없는 행동은 결국 피로만 남긴다. 그는 알고 있다. 움직임은 에너지의 낭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침묵 속에서 에너지를 모은다. 이 원리는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많은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하지만 진짜 부자는 더 정확히 일한다. 버핏은 단호하다. 노력의 양은 중요하지 않다. 노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는 수익을 돈으로 측정하지 않는다. 통제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진짜 수익이다. 버핏의 투자는 마치 활을 당기는 과정과 같다. 오랫동안 조용히 숨을 고르고 손끝으로 긴장을 유지하며 오직 하나의 순간만을 기다린다. 그 한 발은 정확하다. 그리고 그 한 발이 수년의 침묵을 증명한다. 그는 서두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준비된 사람에게는 빠름보다 정확함이 더 큰 속도이기 때문이다. 그는 수익을 결과가 아닌 과정의 부산물로 본다. 시장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 원칙이 쌓이면 수익은 따라온다. 그는 늘 말한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 이해했기 때문에 움직인다. 그 이해가 바로 그를 전설로 만든 자산이다. 수익의 물리학에서 또 하나의 법칙이 있다. 마찰 감정. 감정이 많을수록 움직임은 비효율적이 된다. 공포와 욕망은 마찰을 만든다. 그 마찰이 수익을 태운다. 버핏은 감정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냉정함이라는 윤활유를 쓴다. 그래서 그의 결정은 늘 부드럽고 정확하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가장 큰 손실은 잘못된 결정보다 감정에 끌린 결정에서 나온다. 이 한 문장은 투자와 인생의 방정식 모두를 설명한다. 감정에 열을 식히면 이해의 빛이 더 멀리 비친다. 그 빛이 수익의 방향을 비춘다. 버핏의 수익은 폭발적이지 않다. 그러나 꾸준하고 변함없다. 그의 그래프는 짧은 상승 대신 긴 곡선을 그린다. 그 곡선의 모양이 바로 그의 인내의 궤적이다. 그는 끝없는 움직임 대신 한 번의 정확한 움직임을 택한다. 그것이 그를 세기의 투자자로 만든 진짜 공식이다. 결국 버핏이 가르치는 건 단 하나다. 행동은 적을수록 좋다. 하지만 그 적은 행동은 완벽해야 한다. 그 완벽함을 만들기 위해 그는 매일 같은 루틴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이해를 쌓고 확신을 단련한다. 그 결과 세상이 요동쳐도 그의 그래프는 단 한 방향 위로 향한다. 세상은 빠른 결정을 찬양한다. 기회는 순식간에 사라진다. 망설이면 늦는다. 이 말들은 늘 옳아 보이지만 버핏은 조용히 웃는다. 그는 말한다. 빠르게 결정하려면 미리 오래 생각해야 한다. 버핏의 속도는 즉흥이 아니다. 그의 모든 빠른 결정은 수년간의 관찰, 독서, 분석이 쌓인 결과다. 그는 이미 마음속에서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 그래서 진짜 기회가 나타나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행동할 수 있다. 그의 결정은 갑작스럽게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오랜 기다림의 결실이다. 그는 말한다. 나는 시장의 속도에 쫓기지 않는다. 나는 내가 선택한 타이밍의 주인이다. 이 태도는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전략이다. 준비가 완벽할 때만 속도는 무기가 된다. 준비 없는 속도는 폭주다. 그는 그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버핏의 의사결정은 세 단계를 거친다. 첫째, 이해는 understanding, 무엇을 사는지 완전히 아는 것. 둘째, 기다림 waiting, 확신이 생길 때까지 절제하는 것. 셋째, 행동 action, 그 확신이 완성된 순간 지체 없이 움직이는 것. 그는 이 단계를 무한히 반복한다. 그래서 그의 모든 행동에는 불필요한 흔들림이 없다. 그의 속도는 마치 활시위를 오래 당긴 화살 같다.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순간의 발사는 번개처럼 정확하다. 그 한 발의 방향은 이미 오래전에 정해져 있다. 그는 준비의 시간을 정적의 속도라고 부른다.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가속이다. 버핏의 결정은 숫자보다 감정이 적다. 그는 절대 흥분하지 않는다. 시장 전체가 요동쳐도 그의 심박은 일정하다. 그 평정이 바로 속도의 근원이다. 감정이 많을수록 결정은 늦어진다. 그러나 그는 감정을 제로에 가깝게 낮춘다. 그 안에서 판단은 맑아지고 행동은 빨라진다. 그는 말한다. 생각이 명확하면 행동은 빠를 수밖에 없다. 그 말은 단순하지만 실천은 어렵다.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보다 감정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기회가 와도 머뭇거린다.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버핏은 확신이 없는 행동을 도박이라 부른다. 확신이 있는 행동은 투자다. 그리고 그 둘을 가르는 것은 오직 이해의 깊이다. 버핏의 결정을 가까이서 본 사람들은 말한다. 그의 행동은 빠르지만 그의 속도에는 침묵의 축적이 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돼 있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그는 노트를 꺼내고 매수 후보군을 검토하고 각 기업의 가치를 조용히 업데이트한다. 그는 매일 훈련한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 그의 손은 다른 누구보다 먼저 움직인다. 그의 속도는 타인의 평가와 무관하다. 세상이 뭐라 하든 그는 자기 박자에 맞춘다. 그는 말한다. 남들이 나보다 빠를까봐 걱정하지 마라. 결국 가장 멀리 가는 사람은 가장 정확히 쏜 사람이다. 그의 속도는 경쟁이 아닌 통제의 산물이다. 그는 급하지 않다. 그러나 행동할 땐 누구보다 빠르다. 이것이 바로 버핏의 역설이다. 느림이 쌓여 속도가 된다. 그 느림 속에는 준비, 이해, 평정이 있다. 그 세 가지가 합쳐질 때 결정의 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완성된다. 결국 버핏의 진짜 무기는 돈이 아니다. 그의 무기는 생각의 속도다. 그는 수년의 분석을 단 한 번의 결심으로 압축한다. 그 결심이 세상을 놀라게 한다. 그리고 그 결심 뒤에는 언제나 길고 조용한 기다림이 있다. 버핏은 늘 말한다. 나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예측하지 않는다. 그의 철학의 중심에는 겸손이 있다. 그는 세상을 지배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이해할 수 있는 작은 영역을 완벽히 통제한다. 그에게 투자란 세상을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훈련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예측하려 한다. 시장이 오를지, 금리가 내릴지, 환율이 어떻게 될지. 그러나 버핏은 그런 질문에 웃으며 고개를 젓는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신에게 맡긴다. 그는 신념과 계산을 구분할 줄 안다. 감정이 판단을 앞서지 않게 하기 위해 그는 항상 자신에게 묻는다.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가? 아니라면 그는 그저 내려놓는다. 그가 통제하는 것은 오직 세 가지다. 첫째, 이해할 수 있는 사업만 고르는 선택. 둘째,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는 준비. 셋째, 감정을 통제하는 기율. 이 세 가지는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이 그를 수십 년간 살아남게 했다. 그는 말한다. 통제의 본질은 예측이 아니라 절제다. 세상은 예측으로 가득하다. 경제학자는 내일의 금리를 말하고 전문가는 다음 분기의 주가를 단언한다. 그러나 버핏은 그 소음을 흘려보낸다. 그는 안다.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은 늘 지치고 세상을 이해하려는 사람만이 끝까지 남는다는 것을. 그는 겸손하다. 하지만 그 겸손은 약함이 아니다. 이성의 방패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절제가 그를 가장 강한 사람으로 만든다. 버핏은 젊은 시절부터 내가 모르는 것은 사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에는 한 걸음도 들여놓지 않았다. 그 원칙은 단순하지만 수많은 투자자들이 무너질 때 그를 지켜줬다. 그는 말한다. 나를 망하게 한 건 항상 내가 모르는 것들이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이해의 범위를 좁히되 깊게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을 학습하는 기계라 부른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다는 걸 인정한다. 그 겸손이 그를 끝없이 성장하게 만든다. 교만한 사람은 배울 수 없지만 겸손한 사람은 끝없이 확장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지식은 자만을 낳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해는 겸손을 낳는다. 버핏은 시장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반응만 통제한다. 폭락해도 폭등해도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는다. 그의 평정은 계산된 결과다. 그는 감정의 요동을 통제함으로써 시장의 파도를 자신의 리듬으로 바꾼다. 그는 이 과정을 내면의 복리프구리라고 부른다. 감정을 통제할수록 판단은 누적되고 성장한다. 그의 성공은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단단하다. 그 단단함은 바로
겸손에서 오는 통제력이다. 그는 세상의 소음보다 자신의 침묵을 더 믿는다.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 결국 버핏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명확하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그 집착은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잘못된 결정을 만든다. 대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작은 영역, 당신의 이해, 당신의 감정, 당신의 행동을 지켜라. 그 작은 통제가 결국 거대한 자유를 만든다. 그는 웃으며 말한다. 나는 세상을 통제할 수 없지만 세상이 나를 흔들게 두지는 않는다. 그 겸손함이, 그 평정심이 세상을 이긴 진짜 비밀이다. 버핏은 평생 돈을 모았지만 그의 진짜 목표는 돈이 주는 자유였다. 그에게 부는 사치의 도구가 아니라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권리였다. 그는 말했다. 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간이다. 그 문장은 그의 삶을 압축한다. 현금이 있으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누구에게 빚지지 않고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자기 속도로 걸을 수 있다. 그것이 버핏이 말하는 재정적 자유의 본질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 하지만 버핏은 자유를 얻기 위해 일했다. 그는 세상을 향해 묻는다. 당신의 돈이 당신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돈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 질문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그는 돈을 통제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선택의 여유를 확보하는 장치로 본다. 현금은 그에게 안정이 아니라 유연성이다. 시장이 흔들려도 그는 움직일 이유가 없다. 기회가 올 때까지 그는 기다릴 수 있다. 그 기다림이 바로 자유다. 버핏은 자유를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권리라 정의했다. 세상은 끊임없이 행동하라고 말하지만 그는 멈출 수 있는 힘을 더 소중히 여겼다. 그 힘은 현금에서 나온다. 돈이 부족하면 사람은 선택을 잃는다. 그러나 돈이 충분하면 당신은 무엇이든 하지 않을 자유를 갖게 된다. 그의 자유는 숫자가 아닌 심리적 평정으로 측정된다. 그는 세상이 불안할수록 더 침착해진다. 왜냐하면 그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버핏은 말했다. 진짜 부는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잔고에 있다. 그 마음의 잔고는 이해와 인내로 채워진다. 돈은 사라질 수 있지만 원칙은 남는다. 그 원칙이 있는 한 그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의 공식은 단순하다. 자유, 이해, 아래, 인내, 발해, 현금.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돈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도구가 된다. 그는 세상의 속도에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그 공식의 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게 돈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다. 자유롭게 사고하고 자유롭게 결정하며 자신의 리듬으로 살았기 때문에 돈이 따라왔을 뿐이다. 그것이 버핏의 자유의 재무 공식이다. 버핏에게 있어 현금은 단순한 방패가 아니다. 그것은 그의 요새 포트레스다. 이 요새는 돌로 쌓은 것이 아니라 습관과 철학으로 쌓은 성벽이다. 요새의 첫 번째 벽돌은 비상자금이다. 그는 항상 어느 시점에도 생존할 만큼의 현금을 보유했다. 위기가 닥쳐도 공포에 팔지 않기 위해서다. 그 현금은 시간을 버는 방패였다. 돈이 있을 때 사람은 조급하지 않다. 조급하지 않을 때 판단은 흐려지지 않는다. 두 번째 벽돌은 만족의 지연 delay of gratification이다. 그는 즉각적인 만족을 거절하는 법을 배웠다. 그의 소비는 단순했고 그의 욕망은 절제되어 있었다. 그 절제가 그의 재산을 그리고 평정심을 지켰다. 세 번째 벽돌은 아니오의 기술이다. 그는 수백 개의 투자 제안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아니오라고 말했다. 그는 말한다. 기회를 잡는 것보다 나쁜 기회를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거절의 기술이 그의 요새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네 번째 벽돌은 이해의 경계다. 그는 자신이 모르는 영역에는 결코 발을 들이지 않았다. 이 원칙은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이 그를 위기에서 지켜왔다. 그의 요새는 지식이 아니라
자제력으로 유지된다. 마지막 벽돌은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다. 그는 매일 독서했다. 자신의 사고를 넓히고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였다. 그는 말한다. 당신 자신이 성장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요새도 결국 무너진다. 이 5가지가 모여 버핏의 인생 전체를 지탱하는 요새를 이뤘다. 그는 외부의 폭풍을 막지 않았다. 대신 내부를 강화했다. 세상이 흔들려도 그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의 요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진짜 부가 존재한다. 그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의 요새는 무엇으로 쌓여 있는가? 돈인가? 명예인가? 아니면 신념인가? 그는 답한다. 요새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쌓아야 한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돌아간다. 모든 것은 실시간으로 변하고 사람들은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한다. 그러나 버핏은 그 반대편에 서 있다. 그는 말한다. 느림은 약점이 아니라 이해의 속도다. 그의 하루는 단순하다. 신문을 읽고 생각하고 기다린다. 그 기다림 속에서 그는 세상을 읽는다. 남들이 시장을 쫓을 때 그는 인간의 본성을 관찰한다. 그 본성이 바로 시장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는 말했다. 모든 위기는 인간의 성격에서 시작된다. 욕망, 두려움, 조급함, 그 3가지가 시장을 움직인다. 그래서 그는 투자보다 인간 공부를 먼저 했다. 그는 기업을 볼 때 숫자보다 사람을 본다. 사람이 흔들리면 기업도 흔들린다. 버핏의 평생은 고요의 훈련이었다. 그 고요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의 소음을 통제하는 기술이다. 그는 말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세상의 소리만 듣는다. 그는 그 반대의 삶을 택했다. 세상을 듣되 자신을 잃지 않는 삶. 그는 90세가 넘은 지금도 같은 자세로 앉아 있다. 신문 한 장, 노트 한 권, 그리고 긴 침묵. 그의 부는 그 침묵 속에서 자라났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확신이 깃들어 있다. 그 확신은 돈의 크기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이해의 깊이에서 온다. 그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한다. 모두가 달릴 때 잠시 멈춰라. 멈춤 속에서 보이는 것들이 있다. 그것이 진짜 부의 시작이다. 세상이 요동치고 정보가 넘쳐나는 지금 버핏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 선명하다. 그는 속삭인다. 부는 움직임이 아니라 마음의 질서에서 온다. 그의 고요는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삶의 전략이자 철학이다. 그는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않았다. 대신 세상을 이해했고 그 안에서 자신을 지켰다. 그 이해가 그를 전설로 만들었다. 결국 버핏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다. 혼돈 속에서도 고요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바로 진짜 부의 이름이다.